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과 재밌는 책으로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저는 이지선입니다. 네, 우리 이지선 씨 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일당백은요, 지금 팟빵으로 오디오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화면과 함께 즐기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음악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로라고 SK에서 운영하는 네. 이 플로라는 앱을 통해서는 저희 오디오 그리고 플러스 음악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당백 엄청 덥습니다. 요즘에 이 더운 주말을 어떻게 좀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지 네. 여러분께 정말 마음에 쏙 들만한 책을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 여름에는 보통 이열치열이라는 피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울 때는 가장 더운 문화를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뜨거운 문화. 열사의 나라. 핫컬처. 그렇죠. 바로 이슬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우, 벌써 덥다. 네, 이슬람. 네네. 이슬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뭐 나라나 아니면 뭐 이미지 뭐 있어요? 이슬람? 뭐 이집트? 이 정도? 이집트. 이집트란 나라. 네. 그리고 사막? 이미지. 이미지? 네. 이미지? 이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코수염? 코스요? 코스. 남자들이 더워서 이런 거? 이슬람이 그렇게 어딨어. 그런 생각이 먼저 납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뭐가 떠오르시는데요? 이슬람, 현재 사원들, 모스크. 모스크. 네, 그리고 꾸란. 꾸란. 그리고 하루에 5번 절하는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좀 더 생각이 나고요. 좀 있어 보이네요. 근데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이슬람 하면 테러를 또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건 물론 이제 일부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아주 그들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사실 지금 요즘 현대사회에서의 많은 테러들이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 또 자행되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왜 우리가 이슬람을 오늘 보느냐. 결국 지금 세계가 다문화 사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믿는 분들도 꽤 이제 늘어나고 계시고, 네.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이 다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것만을 고집하고, 우리 것의 가치를 무조건 우리에 맞춰라 하면, 결국 갈등이라든지 대립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해를 하고, 네. 그래서 좀 그걸 통해서 좀 더 화평한 세상을 만드는 차원에서, 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종교학에서. 그리고 하나의 종교만 아는 것은 종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이런 종교학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알아야지 그 다른 종교가 나의 거울이 돼준다는 거죠. 나의 모습, 나의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알려면 다른 종교를 같이 공부할 때 나의 모습을 좀 더 온전히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슬람을 아는 게 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슬람하고 우리 접촉의 역사는 통일 신라부터 계속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회회 아비도 저쪽 아닙니까? 네, 중동 쪽. 고려 때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네. 많지 않습니까? 상화점이라는 쌍화점. 네. 쌍화점, 네. 영화. 그렇죠. 손목 잡고 들어가잖아. 네. 만두집 안으로. 네네. 네, 거기가 이제 또 이슬람 아저씨가 운영하시던 만두집인데 거기 처녀가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이렇게 손목 잡히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또 그때부터 이슬람은 어마어마했다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구나. 제가 전에 한번 어디 가서 하여튼 사우나인가를 한번 갔는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흑인분도 계셨고 백인분도 계셨고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랄 만큼. 근데 진짜 그 중동에서 오신 분인데 딱 이 외모상으로 네. 이건 안 돼. 뭐가? 우린 안 돼. 뭐가요? 네? 아니 그거 딱 안 되더라고 우리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남성성이 뿜뿜 뿜어져 난다. 이슬람이에요. 이거죠? 최고입니다. 열사의 땅이에요. 그렇구나. 덥다. 하여튼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네. 요즘은 정말 이슬람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잘해야 어디 인도네시아 요 정도에서 오셨는데 요즘은 같이 방송한 알파고 씨도 그렇고 터키 그렇죠. 이란, 이라크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마주칠 기회도 좀 많고
사실 전 세계 인구로 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를 분리를 해가 보면 네. 이슬람 뭐 그 순니라든지 시아가 있지만 이슬람을 하나로 본다면 이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기독교를 가톨릭하고 개신교 분리한 상태에서 이슬람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슬람이 가장 많은 이제 교인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네네네네. 무방하죠. 이슬람은 보통 한 번 이슬람교 된 분들은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슬람이 정복한 지역에서 네. 그 지역이 그동안에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문화를 가졌던 간에 네. 이슬람이 한번 뿌리를 박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데 유일한 예외가 이베리아 반도 정도였죠. 스페인. 그렇죠. 800년간 스페인 쪽을 예를 들어 코르도바를 수도로 해가지고 후기 우마이야 왕조가 다스렸거든요. 물론 후기 우마이야 왕조였고 나중에 1492년 그라나다 왕국이 마지막 멸망을 했는데 우리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기타하고 타레카의 그 주법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도 네. 만들어졌죠. 네. 네. 바로 거기가 배경이 된 게 바로 그 그라나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죠. 거기가 1492년 이제 멸망을 한 거죠. 네. 멸망이라보다 평화적으로 비워두고 떠나갔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800년 가까이가 있었는데도 결국은 이제 리콘키스타 해가지고 기독교가 다시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네. 거기가 유일한 예일 겁니다. 하여튼 이슬람 막연한 두려움도 좀 있는 네네. 분들 분명히 계신 것 같고 또 묘한 호기심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 그러니까 저는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몰몬교 교회도 가고 뭐 오. 대수진리회 증산도 어디죠? 교회랑 교회는 다 원불교 뭐 다 갔었어요. 오. 다 가서 이제 한 번씩은 다 뭘 해봤는데 유일하게 제가 못 가본 데가 이슬람인 것 같아요. 왜 못 가보셨는데요? 일단 대전에 모스크가 저 있을 때는 없었고 네. 나중에 이제 다 성인 돼서는 제가 그 정도로 열정이 좀 없었고 네, 그래서 못 갔는데 그래도 한번 좀 알고 싶은 마음은 좀 있습니다. 이슬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그 부산에 그 두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모스크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청방님 중학교 때? 예, 그래서 지나가면 이제 그 시간이 되면 그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때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한번 이제 코란을 낭송하는 걸 한번 유튜브에 들어봤는데 야 이게 이 운율이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물론 뭐 우리도 불교의 불경을 독경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기독교에서 또 여러 가지 낭송을 하고 할 때 운율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랍어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운율이 사람을 격동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어떤 공연을 하잖아요. 여가수 거기도 공연을 하는데 미리 이제 뭐 간단한 스피치를 하잖아요. 이 여가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네. 근데 외국 사람이 그걸 듣잖아요. 그럼 이건 스피치가 아니라 지금 시를 낭송한다 이거죠. 이 축시를 바친다. 그 정도로 이게 음악성이라 할까? 언어의 음악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무슨 소린지 모르지만 뜻은 이거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스피치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이 여자에 바치는 하나의 어떤 팬의 완전 열렬한 팬심을 담은 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개 멘트인데. 네. 근데 사실은 이 아랍 말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그 운율 맞추기가 쉽고 아분을 맞추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를 만들기 가장 좋은 언어가 아랍어라고 하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다 보면 연설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도치가 돼버린대요. 오.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이 도치. 그만큼 이 음악성을 띄다 보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요? 번역해서 들으면 완전히 이건 너무나 과격하고 너무나 격렬해지는데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 자체가 자기가 도치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 예전에 에크리띠르 한번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에크리띠르. 네네네. 오늘부터 내가 저라고 말 안 하고 나라고 말할 거야 라는 순간 갑자기 어떤 생활 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이 가지는 힘이라는 게 네. 여기만큼 강력한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이집트 지금 말씀하신 나세르 같은 정치인은 연설을 한 번 하면 3시간씩 하는 거야. 말에 자기가 그냥 도치가 돼버려가지고 3시간 쭉 간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이 그러면 이슬람의 문화와 관련된 네. 어떤 책입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가 이슬람 관련해가지고 버나드 루이스라고 영국 출신인데 미국에서 교수도 하고 했던 20세기 최고의 뭐 이슬람 학자, 서구 학자 중에서 네. 이슬람 문화에 가장 정통하다. 이분이 편집한 책이 이슬람 14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슬람이 역사 1400년 정도 보는 거죠. 140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우리 무함마드가 이제 570년, 571년 태어났는데 나이 40에 이제 동굴에 있다가 이제
신의 알라의 어떤 음성을 결국은 이제 읊어댄 암송을 한 거죠. 읽어가지고 결국 이게 코란이 이제 네. 시작된 거죠. 그게 결국은 610년쯤 되니까 지금부터 해가 한 1400년. 그리고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 도망친 거를 이제 해력, 이슬람력 1년으로 보거든요. 네. 그거부터 시작하면 또 622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딱 1400년. 네, 1400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슬람 역사에 관해서 그 이슬람의 기본적인 개괄론은 아주 최고의 어떤 책이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좀 더 이제 쉽게 이제 이슬람 자체 문화라든지 종교, 코란 이런 거 알려면 그 한국 외대 지금은 다 퇴직하셨을 겁니다. 김정희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지은 이슬람 입문.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한번 들었거든요. 네. 대학 다닐 때 강의를 들었는데 그 내용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제목이 아주 직관적이네요. 심플하고. 제일- 이슬람 제일- 입문. 그래도 제일 쉽나요? 이 책이 그렇죠. 제일 네네. 쉽죠. 네, 네, 네. 그 책 이슬람.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영남대 김중순 교수가 네. 이 독일에서 종교학으로 박사 받으신 분인데 다문화 시대 이슬람 그 반영 역사 이것도 아주 이슬람의 역사를 쭉 한번 1400년간 아주 리뷰를 아주 재밌게 하신 것 근데 같아요. 그 반역의 역사라고 제목을 그렇게까지 예. 약간 자극적으로 지은 일부러 이유가 이제 뭐예요?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슬람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서구에서 악으로 보통 보잖아요. 악마다. 이슬람에서는 뭐 그 서구 문화를 악으로 보지만 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좀 반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슬람을 반역의 이제 반역 역사로 부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에도 사이드 같은 경우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말했는데 그 오리엔탈리즘의 그쪽 관점에서 한번 뒤집어 본 거죠. 자, 오늘 그 책들을 이제 소개를 주로 이제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슬람 1400년이라는 책 네. 위주로 네. 설명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슬람 오늘 한번 이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우리가 많이 없잖아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우리가 대중적으로 할 때 좀 이슬람을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지금 말씀대로 이 너무 남성 중심적 종교다. 여성의 인권을 너무 학대하고 경시하고 묵살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하잖아요. 또 뉴스에서 나오면 항상 뭐 민간인 학살, 뭐 그런 이런 것도 전쟁, 뭐 이런 걸로만 접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항상 그런 식으로 폭력적이고. 네, 폭력적이고. 뭐 이른바 가끔씩 뉴스 나는 그 명예살인 뭐 이래갖고 네네. 또 가족 중에 아, 딸이 뭐 누구랑 아빠가 뭐 시키는 결혼 안 했다고 아빠가 딸을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이 책들에 따르면 상당한 편견들이 벌써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편견. 우리 편견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은 이슬람에서는 사실은 이 코란이 나오고 이슬람이 성립하고 나서 아라비아 당시 반도의 여성 인권은 많이 올라갔다고 봐요. 신장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결혼을 시키는데 거부해서 죽고 이런 건 아니고 결혼은 내가 싫다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옛날부터 이슬람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거기 워낙 척박하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반도라는데. 네. 본래 그 아라비아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네. 아랍 뭐 이렇게 이제 준말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랍의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랍이라고 불러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 하면 떠도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알고 보니까 떠돌아 다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우르 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떠도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이집트도 갔다가.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고 여기서 이제 아라비아 하는 거는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네네. 사막에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사막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척박합니까? 이게 농사도 제대로 못 짓지. 사냥도 뭐 할 게 별로 없지. 유목 좀 하지만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탈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낙타에다가 물건 싣고 대상들. 이 약탈하는 게 윤리적으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냥행위인 거죠. 사냥하듯이. 생존을 위한 거니까. 이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문화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들에 있어가지고 차도르라든지 우리가 히잡을 쓰게 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 자체도 이제 워낙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 히잡을 쓴 여성은 기본적으로 이건 양가적 교수다. 이걸 해주고 히잡을 벗은 여성은 나 오늘 한가해요. 베리어산 좀 이제 그런 이제 신호를 딱 주어가지고 오히려 보호를 한다는 거죠 서로. 난 오픈이다. 오픈이다. 나는 건들지 마라. 예. 이런 표식을 이제 한 건데 예. 요즘 이제 다 그냥 그걸 쓰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슬람 율법에는 뭐 남자가 여인을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근데 그 자체도 본래 그 이슬람 그 환경이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사냥을 하다든지 아니면 약탈 행위를 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가족들을 돌봐줄 사회 뭐 안전망이 없잖아요. 그럴 때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처녀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었어요. 처음에 과부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4명하고 할 때는 첫 부인 정도는 뭐 처녀랑 하겠지만 뒤에 결혼할 때는 네. 뭔가 남편 잃었다거나 그렇죠. 정말 살기 좀 어려운 이런 분들을 네, 주로 네.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로 맞았다. 네. 어느 정도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이 비겁한 변명입니다. 옛날엔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무함마드 같은 경우도 네. 자기 부인 하디자하고 25년간 금술 좋게 살다가 부인 네. 죽고 나서 이제 결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왕건의 결혼이에요. 우리 고려 왕건이 나라 만들고 나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호족의 딸도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결혼했고 처녀는 딱 한 명하고 결혼을 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게 깔려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어떤 여성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는데 그 척박한 환경이라는 게 일단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네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여성의 어떤 엄마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모계의 어떤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하죠. 신부 결혼할 때 신부가 돈을 받잖아요. 신부대라고 해서. 네. 브라이드 프라이스인가? 그것도 결국은 여자가 가져가거든요. 신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여성들이 오히려 이 이슬람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재산이나 상속권도 인정되고 권리가 신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 그 이슬람 초기에 네. 그렇게 여성의 인권이 신장됐다는 거 저는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의 환영을 받았겠지. 네, 네.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 네. 그럼 이제 뭐 기독교도 옛날에 뭐 엄청 그 여성들에게 가혹했겠죠. 네. 바뀌었으니까 좀 바뀌어야 되잖아.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슬람이 결국 한 1000년 정도 이슬람은 되고 나서 일종의 보통 종교들은 처음에 기독교는 300년간 탄압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 처음부터 성공한 벤처 기업인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우리 무함마드 같은 경우도 일종의 군주적인 지위를 누렸잖아요. 잘 됐단 말이죠.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란 같은 네. 경우를 이제 표기법에 따르면 코란이라 되어 있으니까 뭐 네. 코란이 맞다고 많이 하는데 코란에 따르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예언서가 이전에 뭐 다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 모세는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 그건 받았고 알라에게 받았고 네. 또 다윗 우리 다윗 왕 다윗도 시편 이런 거 구약에 나오는 시편들 받았고 또 예수도 복음 뭐 요한복음 뭐 나오잖아요. 이런 거 받았다. 그거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좀 순수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왜곡을 하고 오해를 한다. 근데 무함마드가 받은 코란은 이게는 이제 완전 무결하다. 네. 라고 이제 보거든요. 아, 그게 완전 무결하니까 그 말씀을 바꾸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비롯된 게 하디스라고 이제 무함마드의 은행, 말과 행동을 모은 하디스. 그러니까 코란과 하디스가 이슬람 법, 샤리아라고 하죠. 네. 이슬람 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해석한 게 이제 지금의 민법, 형법 다 헌법까지 다 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의미에서는 헌법이 중요하잖아요. 헌법과 법치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 법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국민의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가 법을 만든 걸 우리가 따르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만들어 갖고 정통성을 만드는데 이것은 그 법의 정통성이 신에게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근대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너무 변하지 않는 게 전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는데.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 여기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 이슬람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그런가요? 변화의 역사고 그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대로 특히나 근대의 충격을 접했을 때 결국 요즘 흔히 말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근본주의 이런 네. 움직임도 하나 있고 근데 그걸 또 이슬람 원리주의, 근본주의라는 말은 조금 왜곡됐다. 펀더멘탈리즘은 원래 기독교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안 쓰고 이슬람 부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움직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세속적 근대주의 말 그대로 우리가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였죠. 네네. 서구화된 가야 된다. 그 터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코란 같은 경우는 번역이 허용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코란은 이게 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는 성경책 저희가 네. 한글로 다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이슬람을 배우고 싶어. 네. 그러면은 한국어로 된 코란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있긴 다 번역은 돼 있는데 번역은 돼 근데 번역본으로 인정하지 그걸 코란에
그거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아. 코란 읽을 때는 반드시 아랍어로 읽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번역된 책도 있긴 있지만 네. 얘는 그냥 번역된 책일 뿐이고 네네. 이걸 꾸란이라고 혹은 뭐 코란이라고 부르려면 네. 무조건 그 아랍어로 써인 그렇죠. 그걸로만 낭송을. 아, 요건 이게 코란이고. 근데 터키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빡빡하다니까. 아 그런데 빡빡하네. 네, 근데 터키에서는 그걸 다 바꿔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터키어로 읽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주도했던 케말 파샤죠. 아스트리크라고 나중에 이제 그 터키 아버지. 예, 터키 국부라고 하는데 네. 케말 파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되게 잘하네. 아이고야, 이지선 씨. 되게 아니, 똑똑하네 오늘. 정프로가 아이고 정프로입니다. 네. 방금 뭐라고 터키에 누가? 터키의 케말 파샤. 예.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본래 터키 말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생겨난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도 다 같은 우리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으기 때문에 읽어도 상관없어라는 식으로 밀어붙였죠. 근데 지금 터키에 그 아르도안이죠. 에르도안. 에르도안이 승리하면서 지금 네. 한 10년, 12년 사이에 그 다시 백도하고 케말 있죠. 파샤의 흔적을 다 깨부수고 있어요. 그 세속주의를 다 깨고 다시 왜냐하면 그 에르도안은 기본적으로 오스만 투르크의 영광, 자기가 술탄을 다시 꿈꾸고 있는 거죠. 제국의 이 집권자가 되겠다. 이걸 꿈꾸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꽉 막힌 것 같아. 그렇죠. 결론은 꼭 막혔네.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움직임들은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우리하고 똑같아요. 19세기 우리가 서양 열강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첫 번째는 위정척사가 나오잖아요. 절대 똥공 닫아 걸고 저놈들은 다 나쁜 놈들 악마고 우리는 착해. 이렇게 위정척사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개방주의. 빨리 하루아침이라도 빨리 개방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문명 개화를 하고 개방해가지고 우리 빨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있고 또 세 번째가 항상 절충주의가 있잖아요. 동도서기 해가지고 돈은 우리 한민족의 것을 지키고 그릇 이제 새말적인 거는 서양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자. 이런 것들인데 뭐 여기도 이슬람도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 나오는 그런가요? 근데 좀 이해는 되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왜 그렇게 닫아 걸려고 하는지 이만큼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이면 됐습니다. 아직 요만큼이. 네. 이게 사실 그 뭐 아까 특히 좀 워낙 그 일부 사처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그 프랑스 작가 복종이라는 소설 보면 나오잖아요. 네, 복종. 결국 프랑스의 선거를 통해서 무슬림 대통령이 나오고 그 프랑스 사회가 이슬람화가 돼버렸다. 그러면서 지식인 주인공이 처음에는 좀 거부감 가지다가 나중에 거기 좀 함락되는 게 당신은 인텔리고 지식인이기 때문에 철을 4명까지 둘 수 있다.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들 자식을 많이 둬야 되니까 당신한테는 여인을 4명까지 주겠다. 이러니까 또 이제 완전히 이제 이슬람 쪽으로 자기가 돌아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좀 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런 풍속이 사실은 그 아랍 쪽의 고유한 풍속이 아니라 페르시아 쪽의 풍속이 유입됐다고 보거든요. 페르시아. 아랍 이전에 있던 페르시아의 풍습이. 네. 그러니까 이슬람 이전에도 네. 계속 있었던 풍습이. 네. 뭐 그랬을 수는 있겠죠. 하렘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처녀성을 중요시하는 게 그 페르시아 쪽의 전통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여인이 하나의 어떤 집안의 명예를 실추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것들. 물론 뭐 여기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뭐 사실 예전에 네, 어디 뭐 딴 데서 뭐 이 그래. 남자 저 남자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예전엔 난 그럴 수 있었다고 봐. 근데 지금 좀 지금 어떠냐는 거지. 지금은 이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고 아니 그게 만약에 그 나라 전체 국민들의 뜻이 잘 반영돼서 그들이 결정한 건 나는 오케이라고 봐요. 근데 정말 그 땅에 사는 여성분들도 다 그렇게 동의를 했느냐? 난 그게 자발적 동의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맞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사우디 왕가의 공주가 거기 탈출해가지고 이제 서구 사회에 와가지고 망명해가지고 썼던 책을 읽어보면 정말 참 여기 정말 너무해. 너무하고 또 예전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가 나름 팔레비 국왕 시절이죠. 나름 좀 세속화 정책을 했단 말이죠. 테헤란 시내 나이트 클럽도 있고 미니스커트 다 입고 다니고. 그러다가 79년에 이제 그 이슬람 혁명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회가 완전히 이제 역류를 하는데 그 와중에 보면 또 아주 잔인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성이 빨간 루즈를 칠했다고 입술을 도려내버리기도 하고 그런
참 그것도 있죠. 네. 그런 사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네네. 참 그렇습니다. 자, 또 왜 그러면 이슬람은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 네. 이슬람 1400년이라는 책 위주로 한번 하나 이슬람 종교의 시작 뭐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군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갑니다. 더 오래 전부터 한번 가볼까요? 더 가요? 차라리 한번 저 그러면 네. 어. 내가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서둘렀어. 네, 미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중동 지역 네. 어떤 사람은 중간 세계라고 하자 미들 월드 중동 미들 이스트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 세계 딱 그 동양과 서양이라 치면 미들 월드 아니냐 중간 세계라고 부르자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게 아시아도 아닌 유럽도 아닌 네 중간 세계다. 중간 세계.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지역이 인류 역사상 하여튼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바로 이 지역에서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해가지고 거의 가장 오래되지 가장 않았어요? 오래된 문명이죠 네. 사실. 지금 보면 막 8,000년, 만년 된 막 그 유물들 베베클리 나오고. 예, 유적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만 2,000년 이렇게 뭐 돼요. 엄청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농경이나, 알고 있는 예. 무슨 저 중국의 황원이 뭐 인더스니 이런 데보다 그쪽이 확실히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을 지금 우리가 공식적인 도시로 치면 한 8,000년 전으로 보거든요. 도시의 시작이 칼데아, 뭐 우르크 네네. 이런 도시들이 한 8,000년 정도 전에 도시 생활이 시작됐다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보통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우리가 생각하는 한 8,000년 전부터. 네네네. 가장 오래된 문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바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어떻게 보면 발원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문명의 발원지. 그 땅이 좋았으니까 그런 건가? 그렇죠. 바로 지금 그 이라크 지역이 있잖아요. 바로 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큰 강 두 개가 있다가 저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갈 때 거의 합쳐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동부 지중해 우리가 이스라엘 해가지고 시리아 쪽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라크 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하고 저 페르시아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딱 여기 초승달처럼 이렇게 여기 비옥한 초승달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문명은 강 주변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문명이 나오잖아요. 뭔가 남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수메르 문명이 문자, 그 서령 문자, 네. 그죠? 색이 가지고 그 점토판에 한 그게 나오죠. 바퀴, 수레가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바퀴. 바퀴. 동그란 거. 네. 그거 알아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불보다 어떤 사람은 더 이게 그 예전에 어떤 경제학 책 보면, 이코노믹스 보면 뭐 불의 발명보다. 네, 불과 중앙은행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3대 발명이 나오는데, 아니, 거기도 바퀴 나오죠. 그만큼 바퀴가 불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렇죠. 바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평평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오히려 수레, 바퀴를 가지고 전차전을 하는 거죠. 말이 앞으로 끌고 말 타고 하는 기만은 좀 더 있어야 되고 네네. 전차를 가지고 이제 여기 전차를 몰면 위에서 한 명이 활을 쏘기도 하고 창을 찌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전쟁도 여기서 바로는 안 됐겠나. 문명이 발달한 만큼 전쟁도 진짜 많이 그렇죠. 일어나는 곳이구나. 왜냐하면 저기가 또 다 사방이 오픈된 지역이거든요. 이놈저놈 오기 네, 비옥한 지역인데 사방이 온단 말이죠. 저 이집트 같은 경우는 다 그 막혀 있단 말이죠. 네. 왼쪽에 사막이 있고 오른쪽 위에는 지중해가 있고 위쪽은 지중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또 홍해와 그 시나이 반도는 사막이 있으니까 여기 너무 좋은 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오히려 그 천혜의 어떤 방위 조건이 되는데 여기는 천혜로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말들이 있냐면 서령문자 점토판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자가 들고 일어나기에 내가 그를 쳐부쉈다. 저자가 들고 일어나기에 내가 쳐부쉈다. 계속해서 싸움에 이긴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과부가 진짜 많았구나.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예리한데? 그래. 전쟁이 많으니까 과부가 많다. 그렇지. 과부란 표현 좋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언제적 과부입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이제 싱글, 돌싱. 돌싱이라는 종편이 있는데 과부가 뭐야? 돌싱이 많았구나. 죄송합니다. 사망에 의한 돌싱. 남편. 네, 하여튼. 네. 자, 그렇게 수메르 문명이 일어나다가 네. 결국 이제 바빌론이 건설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바빌론 제국. 아모리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빌론을 건설한 거죠. 수메르 문명을 물리치고. 거기서 그럼 아모르파트가 나왔다. 아모르파티는 그 나중에 우리가 문명을 니체에 가서 한번 그죠? 라틴으로. 아,
아이 오늘 노래는 너다. 아모르 파티. 네, 아모리? 그렇죠. 아모리인들이 바빌론을 건설했죠. 아모리. 그래서 이 바빌론이 우리가 아는 그 함무라비 법전, 네. 그 바빌론 제국인 거죠. 네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바빌론. 3,800년 전 바빌론 법전이 나오고 그게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자, 근데 거기가 바빌론이 또 망하고 아시리아인들이 이제 그 또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결국 망하고 또 칼데아인이 신바빌로니아를 세우고 그 이제 신바빌로니아가 어디를 멸망시켰냐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유대족을 멸망시켰죠. 요때까지만 해도 대충 종교가 뭐 배화교 이런 거 있었을 때죠. 배화교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조라스터. 조라스트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쵸 기원전 이제 그 당시니까 미디아 만들어지고 메디아 네네네.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일신이고 그리고 어떤 선악이 갈라지고 최후 심판은 배하교 그 조라스토가 원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요 시기에 결국 지금 말씀대로 597년에서 539년까지 이제 그 끌려왔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바빌론에 끌려와갖고 이제 노예처럼? 노예죠. 노예를 네네네. 하고 있는데 그걸 해방시켜준 사람이 바로 배하교의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와서 해방을 시켜주고 다 풀어준 거예요. 너희 동네로 돌아가도 괜찮다. 그래요? 네. 그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 나쁠 게 없어요. 예, 사실은. 애초에 자기 조상들을 해방시켜준 해방자가 바로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 2세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바로 그 유대의 여러 가지 경전에다가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조라스트 교회 그 여러 가지 핵심 교리들이 들어가 거기 녹아 네, 들어간 그때부터 들어갔다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때 뭐 아시다시피 이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이블송 그렇죠. 바빌론. 오. 보니엠인가 보니엠? 보니엠 아는 맞습니다. 거 너무 많아서. 보니엠 맞죠? 보니엠 맞습니다. 네. 자메이카 출신의 보니엠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노래예요. 시편에 나온 노래. 우리가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 노예 끌려와서 열심히 이제 그 노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땅을 파고 있고 이러는데 갑자기 바빌론 10장 하는 사람들이 야 10장이지. 10장 알아요? 아니요? 그 왜죠? 너무 감독. 네. 막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간 흔히 얘기한 노가다. 네네. 그 중에 이제 그 조장 같은 분이죠. 아니 그 10장이라고 네. 하죠. 그 10장은 표준어입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요? 나는 그냥 막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이름 어감 자체가 썩 좋진 않아서. 하여튼 10장이라고 합니다. 조장. 하여튼 뭐. 여기 감독 정도로 하시죠. 10장? 네. 그런데 노래 한 곡 불러봐라. 너는 심심한데. 그럴 때 자기들이 어떻게 참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냐. 우리가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수금, 그 악기를 켜고 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끌려와가지고 이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의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 만약 내 노래를 부르면 내 혀가 말라가지고 말라버릴 것이고 내 손이 말라붙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 야훼를 찬양하는 노래를 절대 부를 수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신세를 한탄하고 왜 우리 그 좋았던 예전에 그 시절을 바빌론 시절? 네. 우리가 지금 노예로 됐지만 그 예전에 우리 자유인으로서 우리의 야훼를 찬양했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라고는 참 절절한 노래죠, 사실. 그때 이제 우리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네네 바빌론 이렇게 되는데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이것도 기억 안 나요? 좀 모르겠어요. 몰라? By the river of Babylon 뭐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밖에 모르는데. 발음이 이제 우리 네. 어색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약간 개그 소재로 썼었죠. 네, 네, 네. 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예요.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대중가요로는 바이 더 리버 오브 바빌론이 있고 그 베르디 오페라에 보면 나부코의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이게 아주 유명한 거죠. 그 아실 텐데 이거 들어보면 뭐 음악 깔리시면 더 알 겁니다. 네, 알려주세요. 뭔데요? 빠바밤밤 빠바밤 빠바바밤 바바바바바밤 바밤밤밤 이거 모르십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진짜 다 잘 알아듣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바밤바 아닌 것 이상은 같아요. 뭐 네. 아니 이 노래가 사실 이 노래가 되게 바밤반 알아요? 밥안바? 밥맛 아이스크림. 그건 알죠. 알아요? 됐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 노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장미 주연의 겨울 여자라는 영화에 삽입이 돼가지고 이 노래가 엄청 유명했어요. 윈터걸. 네. 윈터 워먼이었나?
아니 이게 그 당시 이 노래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독재 체제에서 그게 또 깔려 있었던 거죠. 대학생들의 독재에서 그러네요. 우리가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을 한다 이런 감독이 그 의도를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때 유명해졌습니다. 네. 그 밥 한 바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거 알아요? 아니요? 밥 한 바를 네. 이 소금을 이렇게 살짝 찍어서 먹으면 단맛만 나는 게 아니고 요즘 단짠 유행이잖아요. 네네.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 찍어 먹을 때 그 건강해저염이라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걸 찍어 드시면 더욱더 맛있는 밥 한 발을 드실 수 있어요. 건강해저염이 그 호주의 청정 바다, 호주에서도 맨 남쪽 남극에 가까운 그 청정 남극 바다물로 만든 소금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는 제주도 청양고추를 섞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그 TVN의 그 김희선 씨가 네. 그 우도 주막인가 거기 네. 할 때도 김희선 씨가 이걸 쓰시더라고.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아직 속뚜껑을 안 타서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염도도 낮으면서 네. 맛도 있고 또 상쾌합니다. 이 청양소금. 네,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밥 한 밥 여기다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뭐든 맛있어져요. 네, 밥 한 밥뿐만 아니라 스크루바도 찍어 먹으면 맛있고 네, 고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네, 고기 찍을 요즘 뭐 무슨 와사비 찍어 먹고 이러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이 소금만 있으면 그냥 김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소금만 드시면 됩니다. 자, 건강해져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또 일당백 이렇게 써주시면 사은품도 드린다고 하니까 그 사은품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 얘기까지 해봤고요. 그렇죠. 사막은 소금 그렇네요, 진짜. 응? 사막에 소금 기둥.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사막에서 진짜 생명과드 같은 겁니다, 소금이. 맞아, 그렇죠. 맞아. 탈수증 예방 맞아. 아시죠? 네네. 네. 그 처음 키스가 기원한 게 소금기 먹으려고 했던 거 아세요? 진짜요? 우리 키스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겠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니야. 살려고. 그렇지. 이거 이제 정광님은 아마 안 끼어드실 겁니다. 왜냐면 네. 이렇게 더럽히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키스를 할 때는 네. 우리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사람 생명에. 네. 그래서 어디에 주로 있겠어요? 털 이는 데는 소금 먹기 힘들잖아. 얼굴 주변에는 땀이 이렇게 마르면 소금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땀이 하나 이렇게 흐를 때. 이렇게 땀이 하나 흐를 때. 그렇게 하다 키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키스의 기원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기원 누가 판정한 건데? 일단은 뭐 정프로까지만 지금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건 굉장히 그 근거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우리가 그 페르시아 그 키루스 2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그래서 페르시아 키루스 2세 후손이 크세스 있지 않습니까? 네. 300 볼 때 나는 관대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키루스 2세부터 아주 반대했어요. 아주. 키루스 2세는 노예도 별로 허용 안 하고 그래서 키루스 2세의 선언이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다라고 하는 그래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네. 나는 관대하다가 거기서 나온 그렇죠. 말이구나. 바로 페르시아 그 키루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결국 그 왕조들이 물론 중간에 다리우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그 어떤 전통들이 살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관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노예들도 이렇게 그냥 방면해주고. 그렇죠. 네.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네. 네. 그 제국을 최초로 결국 우리가 본격적인 제국할 때는 이제 페르시아 바로 키루스를 보는 거죠. 페르시아. 네. 그 이후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결국 이제 그 지역에 사산 왕조가 들어섰다가 파르티아가 있고 사산 왕조 들어섰습니다. 하여튼 페르시아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때 결국 이제 이슬람이 네. 이제 결국 세력을 떨쳐가지고 서기 651년에 결국은 이제 사산 왕조를 멸망시키고 본격적으로 이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651년부터. 그러니까 결국 페르시아, 결국 이슬람이 들었을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 있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반도죠, 지금. 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이 사람들은 정말 딱 중간에 어떻게 보면 딱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비잔틴 제국, 우리가 동로마 제국, 네네네. 콘스탄티노플이 있고 한쪽에는 바로 지금 사산 제국. 페르시아. 이쪽에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는데 네. 이슬람이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서기 651년에 결국 사산 제국을 멸망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슬람이 이제 결국 한 초기에 한 100년간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확장돼 나갑니다. 그래서 저 끝까지 가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올라가고 네네. 이쪽으로는 결국
나중에 인도까지 결국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끝까지 쫙쫙 흘러갑니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 서기 751년쯤에 되면 중국 당나라하고 싸움이 벌어지죠. 거기까지 가요? 예, 탈라스. 지금의 사실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보는데 네. 그 탈라스에서 결국 우리 고구려 출신의 유장 고선지 장군하고 그 바로 이제 이 이슬람 군대가 붙어갖고 우리는 지게 되죠. 우리가 진 게 아니고 당나라가 진 거죠. 고선지 장군이 졌죠. 거기서 나오는군요. 네, 고선지 장군 거기서 졌죠. 근데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진짜 엄청 넓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를 옆으로 쫙 이렇게 확장을 했다가 네. 그 확장을 한 게 사실은 있잖아요. 자, 65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쫙 뻗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거의 그 영역들, 그러니까 이슬람을 갖고 있는 영역들이 그러면 결국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중동, 인도, 중앙아시아 다 포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18세기부터 완전히 쪼그라들기 시작해서 지금 한 200여 년간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치욕을 당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런데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그렇게 쪼그라들었으면 과거의 영광을 네. 되찾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이제 기독교를 항상 한 수아래로 봤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슬람이 과학 문명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보다 훨씬 낫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후기 우마이야 왕조가 그 코르도바, 스페인 지금의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결국 그래봤자 한 뭐 8세기 정도란 말이에요. 8세기. 서기 8세기. 네. 이때 있잖아요. 코르도바는 그 포장 도로가 다 깔려 있었고 목욕탕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이래요. 야, 근데 가로등은 어떻게 세웠지?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프랑스 파리나 런던은 완전 야만의 도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500년 더 지나야지 이제 포장도로 깔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500년 전에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땐 유럽 사람들은 완전 천하의 야만인들로 지금 거죠. 그리고 얘들은 한마디로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고전은 아랍이 다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슬람이. 그때 이슬람이 다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이제 다 번역을 하고 학문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라든지 바그다드의 도서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문화가 발전했거든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걸로 보죠. 첫 번째 충격은 첫 번째라기보다 그거를 13세기 중반에 몽골이 이제 대침략을 해가지고 바그다드의 그 아바스 왕조를 다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때 그 도서관을 다 없애버렸다는, 파괴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 파괴가 됐냐면 그 도서관에 있던 책들을 다 이제 강물에 그 티그리스 강에 다 던져놓으니까 티그리스 강이 그 도서관 잉크에 검은색으로 다 검게 물들어 버렸다. 이 정도로 다 파괴가 돼 버렸다는 거죠. 징기스칸도 좀 너무해. 가만 봐. 아니 뭐 자기 땅 넓히는 건 좋은데 너무 파괴야. 징기스칸의 손자 훌라구가 그때 나왔죠. 같은 사람들이죠 뭐. 하여튼 그쪽이 하여튼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너무 파괴하더라고 거기는. 그렇죠. 그 이제 그 전술이 결국 지금 20세기에 미국 소련에 가가지고 대량 보복 전술의 기초가 된 거죠. 대량 보복을 한다는 거죠. 그죠. 석기 시대로 돌려놓는. 네. 얘네가 원조죠, 그죠? 여기 원조죠. 그러니까 트럼프기 용서 안 해. 그렇죠. 그래놔야지 이제 감히 꼼짝을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애들 생각을 못할 거 아니에요. 좀 너무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아랍 외교관이 우리도 그때 몽골이 바그다드를 짓밟지 않았다면 우리가 핵폭탄을 먼저 만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그 과학이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수학도 그때 절멸이 한번 됐군요. 네. 아니 수학도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게 알콰즈미 그 바로 그 이슬람 수학자예요. 그 이름에서 알고리즘이 나온 거. 알고리즘.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과학 있잖아요. 케미스트리. 네. 그 바로 이슬람에서 알케미스트리, 연금술에서 간 거예요. 연금술이 그 십자군 통해 가지고 유럽에 가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가 유럽이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원조 전부 다 아랍인 거예요. 알케미스트리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알케미스트리. 그죠. 숫자 0도 아마 아랍에서 만들었.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0과 그거는 다 인도에서 만들었고요. 아랍이야 숫자로 보기 이제 편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하여튼 아랍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그 고대의 어떤 지혜를 보존하고 있다가 그게 결국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애들이 얼마나 또 약탈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르네상스 하면서 르네상스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르네상스를 우리가 요한 호이징하라는 사람이 그래서 르네상스의 시작은 바로 십자군 원정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호이징하 동생이 오징어입니다. 미안해. 나도 좀 웃기고 싶었어 잠깐.
약간 좀 네네네. 미안합니다. 오이징아, 네. 오이징아 유명한 철학자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인류학자기도 하고 호모 루덴스. 로덴스. 노는 인간, 인간은 노는 유희적 존재. 인간.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이때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14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이때부터 이 십자군이 가가지고 온갖 책들을 다 훔쳐오고 뺏어오고 나서 문화가 시작됐다. 어떻게 보면 유럽인들은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이제 자기네들 거긴 하지만 이 아랍인들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네. 이거 잘 보존이 됐죠. 보존을 잘 해주고 발전시켜 놨으니까 유럽인들이 좀 고마워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잣대가 이중잣대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뭘 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이러면 유럽에서 바로 그 처벌하고 잡아가고 그렇죠. 이러는데 그 예를 들어 무함마드를 모욕하고 코란을 막 이게 모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너희들은 이중잣대를 적용하니까 또 무슬림들은 격분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들 측면에서 보면 이중잣대잖아요. 이중잣대. 이중잣대. 더블 센터드.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제 역사가 쭉 이렇게 왔고 그 와중에 이제 결국 이슬람이 딱 태동할 때 결국 비잔틴 제국하고 이 아까 말한 사산 제국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되게 힘든 와중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교육이라는 것들이 새롭게 계속해서 결국 인도양을 통해 계속 교육들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료를 둘러싸고 예전에는 바로 우리 지금 이라크 쪽이 있죠. 그 바스라 항구 해가지고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따라가지고 시리아로 이렇게 가가지고 교육이 됐는데 자꾸 이제 비잔틴하고 사산 제국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교육료가 안 되고 홍해 쪽으로 온 거예요. 홍해 쪽으로.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다 있죠. 대한항공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갈 때 제다로 가고 이러잖아요. 제다라는 그 아라비아 반도 홍해 쪽에 해안 도시가 있거든요. 네네. 그 제다 쪽에서 조금 떨어진 데가 메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메카나 이런 메디나 이런 홍해 쪽 있는 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발전하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돈이 들어오니까 지금까지는 막 약탈을 하고 이런 어떤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경제가 바뀌니까 경제에 따른 정치나 새로운 이념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까지는 막 민속신앙, 막 우리 사막에는 정령이 산다, 막 이런 거 믿고 이신저신 다 믿었다가 이 새로운 뭔가 필요할 시기에 결국은 마호메드가 무함마드가 딱 나타난 거죠. 이제 유일신을 가지고 자 새로운 이제 뭔가 교육으로 부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부를 좀 더 지키고 정진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제시해 주마. 이렇게 이제 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사실 진짜 이 아랍 쪽이 문화가 엄청 융숭하고 발전했던 게 커피도 이쪽에서 나왔어요. 커피란 말이 바로 그 이슬람 그 아랍에서 나왔습니다. 카파인가 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카파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 그 단위 캐럿 요것도 다 이쪽 말이고. 네. 그 커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원산지가 뭐 대체로 뭐 저 이디오피아 뭐 이쪽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좋은 원두도 역시 1kg 커피는 다 갖고 있습니다. 1kg 커피에서 이디오피아 그리고 뭐 브라질, 케냐 다양한 나라의 지금 지도에서 찾고 있나요? 네. 에디오피아. 이디오피아 수도가 아디스아바바입니다. 네. 네. 약간 커피는 한 1000m 뭐 이렇게 약간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거든요. 좋은 품질의 커피 언제든 여러분 집에서 즐기고 싶다면 1kg 커피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1kg 커피 앱으로도 주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편하게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커피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이 커피 자체가 전래된 것도 지금 바로 이슬람 쪽에서 무슬림 쪽에서 이제 결국은 이쪽에 17세기 초반에 전해졌고요. 특히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있죠. 빈은 거의 다 성벽까지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1680 몇 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결국 지고 나서 커피 몇백 킬로를 두고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그때부터 이제 커피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엔나 커피. 비엔나 커피. 네. 옛날에 그 미팅 같은 거 하면 이제 커피숍에서 하잖아요. 이제 상대가 이제 커피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그때는 아메리카노 이런 게 없었고 블랙 커피 그렇죠. 아니면 뭐 밀크 커피 그러다 이제 좀 비싼 거 시키는 애들이 조금 매너 없이 비엔나 커피 또 뭐 있었더라? 뭐 블루 마운틴은 없었고
하여튼 뭐 이상한 하여튼 뭐 아이스크림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렇죠. 비엔나 커피. 그게 비엔나인가요? 네. 네. 그래갖고 그런 거 시키면 굉장히 얄미웠지. 아니 뭐 파르페 시키고. 파르페 최고. 파르페. 네. 파르페. 그 위에 그 뭡니까? 파르페 이만큼. 네, 이만큼 이렇게 쌓아갖고 거기에 이렇게 웨하스 같은 과자 꽂고. 아, 맞아. 우산 그 이쑤시개 우산으로. 이쑤시개 우산 있고. 그렇게 펼쳐. 나 정말 그거 시키면 그게 그때 당시도 샀죠. 커피 한 1,500원, 2,000원 할 때 그때 걔도 한 5, 6,000원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커피 처음 갔을 때가 500원, 600원에 시작했거든요. 커피숍에서? 네. 그래요? 네. 자, 우리 이지선 씨는 얼마에 시작했죠, 커피?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갔어. 전 커피 안 마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1kg 커피를 마실 거예요. 자, 커피도 네. 중동 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네. 당시 또, 이 아라비아 반도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또, 서기 70년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대거 아라비아 반도로 많이 탈출해 오거든요. 네. 이제 로마에서 이제 성전 무너뜨리고 하면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정착하니까 유대인들 또 장사도 잘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유대교, 기독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무함마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에 몇백 년간 그죠? 쭉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계속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퍼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결국 이제 딱 무함마드가 새로운 하여튼 질서, 이 새로운 경제의 변화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경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우리 정신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 무함마드가 짠 하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문화의 시작이 네. 무함마드라는 거기서 이제 뭐 선지자로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하는데 어떤 분들은 결국 사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사성. 사성? 네, 사는 사도할 때 사자. 우리가 그 사절, 문화 사절 할 때 네네네네. 보낼 사자고, 그리고 성은 성수를 성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래서 신의 메신저라는 거죠. 신의 메신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예언자라기보다는 대언자라는 말을 써요. 신을 대신해서 말을 하니까 대언자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역할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래 생각하잖아요. 그럼 뭐 무함마드가 예수님 같은 거고, 무함마드 님인과 예수님 같고, 그리고 코란은 성경하고 같은 거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란은 신의 말씀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신의 말씀 자체예요. 네. 코란이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신 그 자체예요. 어떻게 보면 코란이 예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성부, 성자, 성신 그 일체니까 코란 자체가 신이에요. 코란은 그 책 자체가 신이에요. 그냥 경전 정도가 아니고. 예, 신이에요. 이거는. 네. 그리고 그 뭐랄까 무함마드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 일종의 뭐랄까 성경이 무함마드가 되는 거죠. 성경이. 위치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거죠. 예. 성경이 무함마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무함마드가 했던 말과 행적이 결국은 하디스라고 은행록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할 때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바로 무함마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란은 신이고 오히려 예수고. 네. 그럼 코란을 찢는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불경 중에 모독 중에. 그러면 진짜 사형이겠네. 이걸 책을 만약 이 책을 누르도 안 된다는 거죠. 책을 딱 항상 정결하게 보관해야 되고 이 책을 함부로 둔다든지 이 책을 한다는 건 큰 신성 모독하고. 라면 밭이 뭐 이랬다간 그냥 그러면은 바로 그 라면 얼굴이 뒤집지. 아니 이런 율법들이 그때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도 이 사막이라든지 유목 민족의 특징이 율법이 아주 강하잖아요. 율법들을 뭐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유태인 가정에 시집을 간 뭐 중국 여자가 있는데 그 프라이팬에다가 뭐죠? 치즈하고 우유하고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고기하고 같이 뭐 엮고 이거 하다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유에다가 고기를 같이 넣고 하다가 왜 난리가 났냐니까 그 율법에 따르면 절대로 그 고기하고 고기 뭐 젖 있잖아요. 우유를. 고기에서 나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자기 두부 요리를 했는데 그 두부가 마치 치즈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송아지 고기하고 어미의 젖하고 같이 하면 이거는 불경 중에 불경이다 이거죠. 송아지 고기 요리를 하면서 치즈 같은 거 넣으면 어미의 젖을 넣으면 이건 완전히 불경스럽다. 아니 왜 치킨 시켰는데 치킨 위에 계단지단 올리면 그건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그런 느낌. 우리 율법에는 안 맞지. 굉장히. 그게 유대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지금도
코셔, 유대는 코셔하고 네. 아랍 쪽은 이슬람은 할랄이라고 하잖아요. 일정한 그 반드시 그걸 해야 되고 또 뭐 그 피를 제거해야 되고 이런 의식을 네네네. 따라야지만 먹는다 이런 거죠. 어디를 향해서 뭐 목을 베야 되고 네네. 뭐 피를 반드시 땅에 흘려야 되고 여러 가지 룰들이 근데 물론 좀 있죠. 예는 있습니다. 예는 아, 그래요? 있는데 예, 좀 뭐 몸이 안 좋다든지 아, 예행을 하는데 이럴 때는 예외가 다 있습니다. 신의 말씀이 항상 여기 있으면 진짜 엄청 갇혀 있을 것 같아. 여기 안에. 늘 이렇게 이렇게 늘 여기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과 속이 분리되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300년간 너무 탄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아니 이상할 거잖아요. 아니 신이 계신데 왜 우리는 자꾸 죽고 이러냐. 그러잖아요. 아니 신이 계시면 신을 보여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 지상의 권력은 지상의 권력자가 가지는 거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예약이 다 돼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쫙 좋은 뭐 정보 강남 평짜리 다 지금 다 예약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다 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그냥 너무 잘 됐어. 승부만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사람들이 왜 이제 18세기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냐, 무슬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슬람에서 결국 왜 믿었냐. 이 신이 알라가 최고 강하잖아요. 천년간 계속해서 강하고 다 이겨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우리가 한수화를 봤던 기독교 쪽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 뭐지라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야, 이거는 시련의 일환이고 우리가 좀 더 버티면 신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이슬람 쪽이 저항이 몇십 년을 가는 거예요. 한 번부터 절대 포기 안 해요. 반드시 우리가 이미 지난 천년간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우리에게 축복을 내렸는데 왜 우리가 지느냐. 그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과 속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아까 말씀했잖아요. 왜 이슬람이 한 번 간 나라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느냐. 성속이 딱 한꺼번에 뭉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 앞뒷면이 돼버려가지고 경제활동이나 모든 것들이 같이 다 이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이게 다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제 무슬림들 혹은 뭐 이 좀 더 아주 강하게 믿는 분들은 지금 잠깐 200-300년 정도가 네. 우리 기나긴 이슬람의 영광의 역사 속에 잠깐 고난을 주시는 거다. 이걸 이렇게 이겨내면 그렇죠. 더 큰 걸로 보답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생각하겠다. 수도 있겠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우리는 아까 특히나 프랑스나 미국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슬람하고 근본적으로 이제 프랑스나 미국이 좀 원리주의적 성격이 있습니다만 네. 세속 원리주의죠. 그 사람들은 세속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라이시대라고 하죠. 정교가 분리돼야 되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 네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종교색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특히나 프랑스 나폴레옹 등장 이후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워낙 그 당시 가톨릭 교회를 영향력이 컸고 그런 데서 많은 수탈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예 이제 종교 영역은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전부 그 교회 재산 다 압수해버렸잖아요. 몰수해버리고 학교 교육을 전부 그 당시 교회가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학교 교육 다 뺏어가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이제 시스템 속에 가다 보니까 프랑스는 그게 예민하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무슬림 입장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종교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프랑스에서 왜 자꾸 사고가 많이 터지고 하느냐. 뭐 10% 인구의 10%가 이제 무슬림이긴 합니다만 네. 문제는 그 라이시 때 원칙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그것이 보편적 원칙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보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서양의 특수한 원칙을 왜 자꾸 우리한테 적용하느냐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 영역에서의 어떤 이슬람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걸 허용해 주지 않으면 끊임없는 테러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살아 왜 여기 와서 이러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이게 왜 니네 땅이라고만 생각하냐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런 건데 결국은 그 프랑스에 와 있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 베르베르인들이죠. 그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예전에 무어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마그레브 사람들 마그레브 북부 아프리카를 마그레브라고 부르는데 네. 마그레브인들이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프랑스 식민지였단 말이죠. 그 알제리 같은 경우가 본래 그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거든요. 진짜 식민지지만 독립성 있는 지역인데 프랑스에 1830년에 곡물을 팔았단 말이에요. 아주 뭐 요즘 치면 몇백억, 몇천억씩 팔았단 말이에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그 총독이 당시 프랑스 이제 대사, 요즘 외교관이 있을 거잖아요. 알제리 주재 불러가지고 파리채로 사람을 때렸단 말이죠.
안 봐요. 돈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왜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알제리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 그걸 1950년, 60년대까지 그걸 끌고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일하러 많이 갔단 말이죠. 그렇게 가서 우리가 지금 제일교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야 너희 나라 가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 제일교포가 자기들 때문에 가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100만 이상 있는데 야 너희 나라 안 가고 왜 여기서 난리야 이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따지면. 뭐 제일교포 분들도 힘드시면 그래도 이제 문화가 아주 그렇게 극명하게 다 갈리진 않는데 네네네. 거기는 이제 워낙 많이 갈리니까 화합하기가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네. 아마 사회 문제가 곧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아마 터질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에도 나오는데 결국 그 지금까지 동화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다문화 정책. 그건 독일은 터키 쪽에서 많이 왔죠. 그리고 여기는 알제리 이쪽에서 많이 왔는데 그 다문화 정책은 다 실패했다고 자인하죠 지금 유럽 사람들도. 왜냐하면 사실상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흡수 동화 정책이었다는 거죠. 우리 문화로. 그 실패를 했다는 거 자인하고. 그런데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쉽지는 않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근데 프랑스에만 벌써 500만이 넘어요. 인구 10%쯤 되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많이 있어요. 영국도 뭐 일부 지역 그렇고 프랑스도 어떤 지역 같은 데는 거의 이제 무슬림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길이 어느 시간 되면 갑자기 싹 막혀. 다 거기 이제 양탄자 같은 거 하나씩 꺼내놓고 다 이게 절하시고 시간 되면 하루에 5번씩 절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프랑스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이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글로벌화가 되니까 더 심해진 거잖아요. 네. 글로벌화하기 전에는 그냥 어떻게 살든 우리가 상관 안 하면 각자 살면 되니까. 되는데, 지금 사실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된 게 유튜브 이 책임도 크거든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우리 모르잖아요. 언론이 대충, 요건 쓰지 말자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로 막 그냥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이런 걸 올리잖아요. 미국에서 그 테리 목사인가 무슨 사람이 코란을 뭐 불태우고 이런 것들.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저 북부 아프리카였나요? 그때 습격해가지고 미국 대사까지 3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시위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에 서로 막 그냥 대립과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도 있죠. 많은 이 대립과 갈등, 우리 일당백이 화합과 융화로 한번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해결책을 저희가 2부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 화합의 방송에 함께 했는데. 일단은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슬람에 대해서. 그냥 뉴스만 나오면 뉴스 나오는구나 했는데 항상 오면 느끼는 거지만 저의 약간 요랬던 시각을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잠시 후에는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저희 노래도 선정해야 되죠. 네. 1부를 끝내면서 그러면 지금 후보곡이 한 3곡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모르 파티 하나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보니의 보니엠의 바빌론. 정확한 제목이? By the River of Babylon. By the River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By the River of Babylon. 바빌론, 네, 그런 노래가 있었고요. 혹시 뭐 우리 리지선 씨는 어떤 저는 바빌론 노래가 좋네요. 바빌론 좋습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니엠의 By the River of 바빌론. 한번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